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영구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광안리 해변을 낀 수영구는 부산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었는데요. 이번 제21대 총선 수영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시면서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고 KBS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모두 3명의 후보들이 참석했는데요. 좌석 순서에 따라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봉민입니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배준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윤경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4번의 공통 질문, 그리고 2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1분의 시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수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수영구 후보 전봉민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면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대공황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습니다. 저 전봉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만은 꼭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덕분에 삼선 시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수영과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국 매니페스토로부터 약속 대상을 수상한 경쟁력도 갖추었습니다. 새아이의 다둥이 아빠로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수영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전봉민, 경제만큼은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민생당 배준현 후보 1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수영구의 꿈이여. 진짜가 나타났다. 수영구의 진짜 전문 정치인 배준현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전문 정치인, 진짜 정치인 기호 3번 미스터 수영 배준현입니다. 망유동의 남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28년 동안 중앙당 최고위원, 비대위원, 공천심사위원, 선거관리위원, 부대변인, 그리고 부산시당 위원장을 5번 했습니다. 이제 고향 수영구에서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저 배준현은 진짜 전문 정치인답게 싸우지 않고 일만 하겠습니다. 1번, 2번이 싸울 때 기호 3번 배준현은 국가와 우리 수영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복덩이 강윤경입니다. 주민 여러분, 국민은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생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리기로 당정 협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대책이 아니라 재난 대책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 이에 맞게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줄곧 반대해왔지만 야당과 잘 논의하여 5월 중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차별 없이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 한 분 한 분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저 강윤경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았고요.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영 고가도로 하부 빈 공간에는 컨테이너형 복합 생활 문화 공간인 비콘 그라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 4월 착공을 시작해 국비와 시비 총 90억 원을 들여 올해 2월 완공되었는데요. 하지만 운영비 부담 등으로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콘 그라운드 사업을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재원 조달과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민생당 배준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예, 비콘 그라운드라는 것은 망미동 수영 고가도로 밑에 있는 컨테이너형 복합 생활 문화 공간을 의미합니다. 홍보 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으로 저는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문화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금 지자체별로 3억 원을 3년간 받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약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끌어오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5년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재생 사업의 재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도시공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 발전을 위해 받아오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예산도 받아와서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을 이곳에서 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콘 그라운드의 여러 업체들을 적극 추진해서 유치해서 시설 사용료를 받아 운영 자금에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수영구청 예산 중에서도 문화예술과 지역 상권 육성 등에 관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28년간 현장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예산을 수영구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진짜 정치인 배준현입니다. 차원이 다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기호 3번 미스터 수영 배준현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비콘 그라운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 실패가 예정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직전의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실적 쌓기가 만들어낸 수영구의 매우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영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활성화 방안을 찾긴 찾아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영 사적공원, 망미골목, 비콘 그라운드, F1963을 연결하는 문화특화 권역을 조성한다는 문화오감길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사업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고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휴먼 브릿지의 조기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수영과 센텀을 잇는 휴먼 브릿지는 2019년 이미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부산시의회는 2020년 본 예산에 설계 용역비 6억을 이미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해 2월에는 설계 용역 공고를 내고 지난달에 용역업체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길 만한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가 법적인 검토는 마쳤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인 지역특과 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법으로 보장하는 규제 특례로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예산 필요한 곳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민자 유치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운대는 지역특과 발전특구 지정으로 약 422억의 민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수영의 미래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은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전봉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비콘 그라운드 사업은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수영과 센텀을 하나로 있는 수영강 휴먼 브릿지를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림을 보다시피 이 휴먼 브릿지는 또 센텀의 경제와 또 수영의 역사를 하나로 잇는 것입니다. 수영을 대표하는 강안대교는 이 차량만 다닐 수 있지만 이 휴먼 브릿지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영화의 전당을 바라보면서 또 빼어난 야경까지 더하면 또 누구나 추억을 남기고 싶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 아울러 또 2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해 또 비콘 그라운드 주위를 우리 부산의 인사동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먼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또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수영구에 또 하나의 빼어난 야간경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100명 이상의 공영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해 또 이용객은 물론 또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없애고 또 우리 비콘 교화구를 설치해 지금 현재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또 사람들이 걸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도시장과 사절공 중심으로 진행 중인 뉴딜 재생 사업이 2년 뒤 마무리되면 아마 경제적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비콘 그라운드부터 F1963, 강안리, 남천동까지 하나로 잇는 우리 수영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또 구민 여러분들의 여가 활동을 충족시키고 수영구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경제 대동맹의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네. 공통 질문에 이어서 첫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중간에 제지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3분이고요. 이번 토론은 강윤경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먼저 정봉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부산의 경제 문제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급하셨는데 경제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전봉민 의원님이 부산시의원으로 있던 기간 공직자 신고,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009년 7억 800만 원, 2018년 43억 8천만 원,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48억 1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 4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평균으로 1년에 약 3억 7천만 원이 느셨어요. 특히 시의원 재직 시절에 설립한 이진주택 2011년, 동수토건 2008년 10월 이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재산이 크게 는 걸로 보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대한민국 국민들과 수용구 주민들에게 그 비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봉제 공장을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사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그 상임위와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에서 제가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하는 부분들은 그 절차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끔 진행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궁금해하셔서 대신 전해드린 예. 거고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느셨던 거네요. 시의원과 대표 생활을 겸직하면서 1년에 3억 7천여만 원이 매년 느셨던 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직은 허용되어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봉민 후보님께서 내놓으신 공약 보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년 전 출마하셨을 때 썼던 공약이 대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시자료 보니까 전봉민 후보님이 시의원 시절 설립해서 소요가 있었던 아까 이진주택 동수토건이 지역구였던 망미동에서도 공사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배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내지 말라고 하는데 건설사가 좋아할 만한 공약이 많은 이유는 뭔지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제가 뭐 어떤 근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우리 수영 발전을 위해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 공약을 냈을 거고 앞으로도 수영 발전을 위해서 뭐 우리 강용 후보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질문하는지는 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윤경 후보 3분의 주도권 시간 다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 전봉민 후보에게도 3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저도 강용 후보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2%에서 3%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현 정부는 지금 지출을 매년 9%씩 늘려가다 보니 지금 빚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적자 국채도 무려 지금 69조 원으로 2년 전에 비해서 6배나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 국채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유 후보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가 아닌지라 마음대로 화폐를 발행하지 못해서 뭐 다른 일본이나 미국처럼 화폐를 발행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재정 건전식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우리 수익 경제 성장률은 2%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지금 자꾸 9%대 이상 지금 국채가 계속 발행되다 보니까 결국 이 빚은 다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1년 예산이 또 얼마인지. 소득주도 성장이 아직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가 지금 21만 개 가량 줄었고 지금 기업도 설비 투자도 지금 마이너스 7%대에 지금 이 경제에 우리 지금 경제 위기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금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 주도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여당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여당으로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바라겠고 다음으로 또 우리 배준일 후보님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시장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그리고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 장단점의 정책은 있겠으나 지금 정부는 지나치게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판을 하고요.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주체는 기업이 돼야 되고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뭐 배준 후보 역시도 아마 이 경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아마 대규모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아마 생각이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준현 후보 역시 3분의 시간 드립니다. 예, 강윤경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선거 공보물에 보면 공약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의아해했던 게 광안대교와 밀락동을 연결하는 인도교 스카이워크를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스카이워크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소요 예산 그리고 예산 조달 방법 그걸 좀 묻고 싶고요. 또 광안대교 자체가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만 되면 강풍이나 태풍이 오고 광안대교도 차량 통제를 금지할 정도로 되게 위험합니다. 구태여 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해운대에서 용호동까지 케이블카도 자연경관을 해치는 휴물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판에 이런 건 좀 이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제가 마침 좀 크게 그려왔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대략 600m 가량 됩니다. 600m 요? 그리고 1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웰컴 센터도 됐는데 900억 정도. 그래서 예산이 뭐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케이블카랑 다르게 수영구를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연 환경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정책이든 저는 이제 양면성은 있다고 보는데 국민 안전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안대교 큰 주탑을 바치고 있는 기반 지지대 푸팅을 개방하고 해상공원을 조성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더 위험하죠. 태풍, 강풍 그리고 유람선이 통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충돌 사고의 위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경우도 첫 의도는 좋았는데 지금 자살다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회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또 과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1,0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웰컴 센터라고 짓고 또 걸어서 이렇게 관광하는 게 정말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그 예산을 좀 어려운 이웃들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수영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16개의 자치구군이 있습니다.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해 많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 방안으로 부산 자치구군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이고요.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면 발언 후보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전복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초한 것이라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구체적인 안까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예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우리 마산, 창원, 진해시의 통합이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또 행정 비효율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지자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또 지역사회에 촘촘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보다 더 세밀한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통폐합의 논의의 시작점은 또 산업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한 또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의 비효율성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또 중복되는 분야의 공무원들을 복지 전달 체제를 위한 분야에 재배치해서 또 시민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복지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송파 세무조 사건을 아마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정 개편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또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어서 배준현 후보에게도 2분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부산은 삼복도로나 열악한 주거 환경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복지 관련 업무를 보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폐합하다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에 대한 의견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 특히
시의원, 구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불만, 불신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의원, 구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객관적인 의정평가단을 만들어서 연 2회 시의원,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 낙제점을 받은 의원들은 주민 소환제 등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퇴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즉, 시의원, 구의원이 되어도 실제로 활동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 공천을 위해 당에 충성하는 그런 나쁘끄러운 의원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수영구에도 당선되고 나면 뻣뻣하게 목에 깁스를 하고 다니듯이 어른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퇴출된 사람은 향후 10년간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런 법제화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윤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수영구와 해운대구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운대의 인구는 95년에 비해 10만 명 이상 늘었는데 우리 수영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수영구 주민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시 남구와 수영구를 합쳐 지역구를 나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겨우 수영경찰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불안해하시는 수영구 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통합만큼은 꼭 막아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입법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방일괄이양법의 적극적인 시행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그냥 넘겨주자는 민생 법안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지방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한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재난 비상 상황에서 더욱더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지방 이탈과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히 우리 수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2차, 3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호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상호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후보들에게 질문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3분이고요. 이 시간 동안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대 후보자의 답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또한 앞서 그 상호 토론에서 질문했던 그 후보에게 또다시 질문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실 것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배준현 후보에게 3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네, 전봉민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역시 전봉민 후보의 정책 공약을 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육 전문사 도입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를 하겠다. 말씀은 좋으신데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이나 사회복지사들도 산의제 대학을 나와야 2급 자격증을 주고 3년제 대학을 나와야 3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보육 전문사라는 것은 65세,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시험을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대학을 다시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뭐 소위 경상도 말로 야매로 자격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요. 또 요즘 어르신들이 아이들 보기 힘듭니다.
아마 자기 손주 보기도 힘들걸요. 되게 꺼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 뭐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뭐 또 우리 후보님 그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어르신들을 그 일자리에 또 돌봄 일자리에 하면서 우리 또 보육 문제도 같이 뭐 솔직히 일거양득의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솔직히 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계속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보면 또 질적으로 좀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네,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또 다 함께 돌봄센터라 해가지고 예. 모든 동별 10개를 건립하고 뭐 또 만 6세에서 12세 아동 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제공하겠다. 예. 이게 현실상 가능한 예산인지 그 묻고 싶고요. 혹시 우리 수영구에 만 6세에서 12세 아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뭐 저도 아이를 3명까지 키우는데 그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약을 만드시려면 예. 수영구에 몇 명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 예산이 나오고 네.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야 공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영구에는 6세에서 12세 아동이 7,744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수영구에 혹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건 한 3만 명 정도로 3만 6천 명이고요. 정도 그걸 알고 이런 있습니다. 부분에서 객관적인 좀 수치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공약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것이 일단 실효성과 현실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말할 선거 기회를 승리를 좀- 위해 방법으로 저는 말할 기회를 좀안 선심성 주십니까? 공약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는 차원으로 무책임한 공약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를 그래서 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예. 수용 구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이걸로 안 주시는 기대합니다. 겁니까? 진짜 정치 전문가 배준현이 이런 공약이 안 되는 이유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준현 후보 3분의 주도권 시간 다 사용하셨고요. 제가 비속어 사용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특정 용어는 경상도 경상도 말은 사투리였습니다.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윤경 후보에게도 3분의 시간 드립니다. 배준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준현 후보님 28년 전문 정치인 제가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영구 현안 중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수영 광안역 간 지하상가 아시죠? 네네. 2008년에 한 민간회사가 교통공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건축자재 백화점으로 제안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 이후에 수익성 등의 이유로 2010년에 유치업종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2011년에는 여기 계신 전봉민 후보님이 임원으로 있는 모 건설업체가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의원이셨는데 전 후보님이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또 이 사업에서 빠져나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준공 마쳤지만 개장도 못하고 모든 피해는 상가를 분양받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배준현 후보께서는 우리 수영에서 오래 정치해 오셨는데 일이 이렇게 되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설 중심 또 특정 건설업자와의 유착 의혹 이런 부분은 정말 뿌리 깊은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수영구에서 역할을 좀 맡겨주셨으면 제가 앞장서서 했을 텐데 4년 전에도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광안역 지하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낳은 대표적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일 전에 KBS에서 부산시 동물원 매입 거부 소송 불가피라는 단독 보도 있었는데 아시는지요? 제가 선거운동 한다고 그죠. 못 봤습니다. 예. 그게 혈세 500억 원 퍼부어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시작이 허남식 부산시장 때 더파크 동물원입니다. 예. 세금 500억 매입하겠다고 협약서 체결했는데 이게 보이는 게 그 협약서입니다. 그 당시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도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담당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였고 그 위원장이 여기 계신 전봉민 후보였습니다. 이 지난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총선에 출마하신답니다. 배 후보님 생각 어떠십니까? 현명하신 수영구 구민께서 아마 4월 15일 투표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강윤경 후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전봉민 후보 3번의 주도권 드립니다. 예,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뭐 강한 지하상가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우리 강 후보님께서 우리 휴먼 브릿지 우리 2019년도에 이렇게 뭐 오거돈 시장님 하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휴먼 브릿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 오거돈 시장님이십니다. 제가 이 부산일보 기사를 제가 카피를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2011년도 9월 달에 우리 영화의 전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사를 내용을 보시면 요 영화의 전당과 수영 강변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만들 방안을 이때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마 배준희 후보님도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건데 우리 주민들 간의 위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사업 시기를 좀 늦춰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지금 강윤경 후보님께서는 2019년도에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뭐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시는데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은 아닌데. 또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이 앞에 국비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집권하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당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거기서도 지금 국비가 반영 안 됐다고 2번이나 지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의원 시절부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윤경 후보님께서 또 지금 아까 우리 좀 전에 배준일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카이 워크 건립을 위해서 우리 청구마트 부지에 대해서 현재 이 부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뭐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유지로서 시의 매입비가 지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밀락동에 22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 수용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배준호 후보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복합 주민지원센터나 대형 주차장을 건립해서 우리 밀락동과 우리 수용 국민들에게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수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영구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지진,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성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막기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의 답변은 1분 30초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강윤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유례 없는 전염병 확산으로 불편함을 겪으셨던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여당 후보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는 마스크 때문에 줄 서는 일은 없겠다라는 주장은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로 계속 삭감되었던 검역 인력 예산도 다시 늘리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마스크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의 반대를 맞서며 만들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발탁 인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다른 선진국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복민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먼저 위기 상황에도 끝까지 환자를 돌보시다 돌아가신 대구의 고 허영구 원장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마스크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 등 재난 필수품을 정부가 미리 비축하여 읍면동 단위로 공급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자를 조속히 찾아 감염병의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또 행정조사권을 강화하고 또 백신 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해 또 새로운 전염병에 미리 대응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3년간 30조를 투입할 계획인 생활형 SOC 사업의 일부를 멈추어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환자가 줄어들면서 생긴 건강보험의 여유분 중 국고지원금 9조 원 정도는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생기는 교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준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을 보면서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4년, 5년 주기로 발생해서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가는 상시적으로 감염병 예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생존 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존 키트라는 것은 이제 해열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 등을 이렇게 구비해 놓은 이 키트를 전 국민 가정에게 배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지진, 자연재해 교육처럼 1년에 2번 이상 감염병 예방 수칙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국민 보호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듯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 등에 대해서 우선 출입 통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제 감염병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습관처럼 익히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전염병 위기 상황 대응 방안에 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고요. 계속해서 4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를 확대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증가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먼저 전복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고 심각하다는 사실은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노인 빈곤 역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지금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3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건강, 일자리, 그리고
주거 부분입니다. 첫째,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 사회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수영에 설치하겠습니다. 또 최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 65세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대상포진도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가 재정으로 만드는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노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 전문사를 신설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분야에 종사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빈곤 문제의 주범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 지원과 운동시설을 갖춘 공공 실버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한편, 또 주택연금 지급 확대를 통해 내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책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이 없이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의 행복을 찾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배준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고령화 문제를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라는 말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고령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고령화가 지속되는 것을 문제로 보기보다는 당연한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가 젊어지기 위한 대책, 즉 저출산 결혼 기피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왜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일자리, 주택, 양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보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인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나 금융권 등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부산 지역 대학생들을 50% 이상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기업의 세제 혜택이나 교육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 출산 부부에게 한 명당 30만 원 정도 주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첫 자녀 출산 시 3천만 원 이렇게 큰 좀 금액을 줘야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르신 정책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건강하게 사시면은 국가 의료비에도 재원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안리 해변에 출발점과 종착점을 두고 최대 우리 어르신들이 걸으시는 거죠, 해변을. 그래서 하루 거리를 계산해서 최대 2,000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영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수영구 어르신도 건강하고 수영구 지역 경제도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의료비도 절약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윤경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19년 현재 우리 수용구는 전체 인구가 약 17만 5천 명인데 그중에 65세 노령 인구는 3만 4천 명으로 65세 노령 인구 비율이 19.61%입니다. 부산시 전체 노령 인구 비율인 17%보다 높은 수치이고 서, 동, 중, 영동구 같은 원도심을 제외하면 1위입니다.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수용구는 초고령 사회 직전입니다. 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식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끼리 서로 돌보는 시스템인 노노케어를 활성화하고 노인 인구의 재사회화를 위해서 노인분들이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실버 전용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스웨덴 모델이 눈에 띕니다. 스웨덴은 이미 2014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재난 상황으로 인지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초고령 사회가 가져올 어려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웨덴은 독박 육아와 여성 경력 단절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 휴직제를 도입해서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 휴직 기간을 90일로 확대했습니다. 그 외 추가 수당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법 공약 중 경력 단절 여성 예방 및 경제활동 청취법에 대해서도 경력 단절을 사정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경력에 따른 재취업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 문제와 관련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수영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광안리 관광지 개발 방안에 대한 예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준현, 강윤경, 전봉민 후보 순으로 답변 듣도록 하겠고요. 질문 드립니다. 광안대교는 수영구의 관광 명소로서 아름다운 해변과 또 매년 가을 열리는 불꽃축제로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오래 붙들어 놓을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락시설을 갖춘 대형 호텔 건립이나 문화가 공존하는 테마거리 조성 등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각 후보들은 광안리를 관광 특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준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광안리는 실제로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 문제, 그리고 잠시라도 머무르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방안과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전 세계 해양수산인들이 광안리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밀락센터와 광안리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시푸드 축제를 개최합니다. 밀락센터와 광안리 바닷가를 활용해서 매년 해양수산인들이 올림픽처럼 한 보름 정도의 기간으로 전 세계의 시푸드의 페스티벌을 여는 거죠. 4년 전부터 제가 출마했을 때 공약해왔던 것인데 당시 중앙당에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극찬을 했던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더 알려지게 되고 광안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화려한 호텔이나 또는 건물보다는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밀락회센터나 광안리 상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호텔보다는 주차장이 더 절박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서 주차 타워를 설치하든 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국 최초인데 세계 최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를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유수풀장 부지, 거기가 지금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걸 우리 국립에서 국가에서 매입해서 치명적인 외상이나 중증 질병을 가진 반려동물의 높은 병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윤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의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대표 공약은 광안리 대개조 프로젝트로 광안대교와 수용구를 연결하는 스카이워크를 짓겠습니다. 먼저 광안대교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걸으며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용구 전역을 감상하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와 밀락동을 연결하는 인도교 스카이워크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는 수용구를 지나가는 광안대교가 아니라 수용구에 머물게 하는 광안대교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밀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입니다. 이 빈 땅에 스카이워크의 기지 역할을 하는 광안리 웰컴 센터를 건립합니다. 이 웰컴 센터에는 관광공사, 관광위원회 등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관광대교 큰 주탑을 받치고 있는 기초구조물 푸팅입니다. 이 푸팅을 개방하여 시민 모두의 해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웰컴 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웰컴 센터의 건립과 동시에 주차 공간 약 500면을 조성하여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와 지역특화 발전 특구로 조성하여 풀어야 할 규제는 풀고 필요한 곳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전목민 후보에게도 2분 드립니다. 예, 뭐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수영구는 우리 금년산, 우리 또 강안리 바닷가, 또 우리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또 수영 사족공원이 문화가 하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수영 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휴먼 브릿지를 연결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센텀의 또 경제를 우리 수영의 문화와 연결을 시켜서 이것은 지금 이제 영화의 정당,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영화의 전당까지 해서 우리 영화 축제에 레드 카펫을 깔아서 정말 멋지게 연예인들도 갈 수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와볼 수 있는 우리 강안대교가 랜드마크가 우리 부산 랜드마크면 이 제2의 아마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청고마트 자리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또 주민 복합 지원센터라든지 또 거기에 대형 주차장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남천동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또 대형 주차장과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수영구의 문화원이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제일 늦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회관을 수영구에는 다른 구보다 빨리 설치를 해서 정말 우리 수영구에는 문화와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제 대동목의 역할을 해서 아마 수영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앞서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당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고요. 먼저 강윤경 후보부터 마무리해 주십시오. 앞으로 5시간 후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대처한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사전투표에서 대통령에게 힘이 되어줄 저 강윤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발언은 20년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며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편지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딸 윤경아,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러나 우리 딸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씩씩하게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빠는 우리 딸 윤경이가 하고자 하는 마음먹은 일은 언제나 슬기롭게 헤쳐나온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딸 윤경이가 고향 수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여 우리 딸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나의 딸 윤경아, 건강만 조심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고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 딸 힘내. 아빠도 많이 응원할게. 우리 딸 수영구 복덩이 강윤경 화이팅. 사랑하는 딸 윤경에게 아빠가. 수영구민 여러분, 이번에 저 강윤경 선택해 주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목민 후보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또 수영구민 여러분, 또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21대 총선은 무너진 경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망미동 고가다리 및 봉제 공장에 다니시던 어머니와 함께 삼형제의 장남으로 아버지를 도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이 서려 있는 수영의 자부심을 지키고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경제를 이토록 어렵게 만든 현 정부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 재정 수입에 비해 지출이 급속도로 늘면서 올해 적자 국채는 69조나 되어 2년 전에 비해 6배나 많아졌습니다. 이 엄청난 빚은 모두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의 좋은 일자리는 21만 개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경제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장기 불황의 늪에서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위기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강한 야당, 미래통합당과 저 전복민에게 힘을 주십시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저 전복민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꼭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배준현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선거 기간 동안에 수용 구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두 가지가 기억 남습니다. 하나는 너희들 제발 좀 국회의원 되면 싸우지 마라. 짐승처럼 좀 싸우지 마라. 서로 잘한 것은 당이라도 칭찬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정책적으로 올바른 대안을 가지고 비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준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수용구만은 제발 당 보지 말고 인물 보고 투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용 발전을 위해서 당이 뭐가 중요하냐. 수용구를 위해서 사람이 열심히 일만 잘하면 되지. 똑똑하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배준현을 찍겠다고 하십니다. 초선이라고 다 같은 초선이 아닙니다. 28년간 정치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중앙 정치에서 제대로 일하고 온 배준현을 이제 수용구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번, 2번이 싸울 때 배준현 3번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겠습니다. 기호 3번 배준현은 오직 수용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 4월 15일 기호 3번 진짜 전문 정치인 미스터 수용 배준현을 찍는 날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수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 10일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제4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민정 후보의 후보자 연설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